한인타운 내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처하자 한인 주요 단체장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접종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접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영국발 승객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는 등 여행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의 전파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가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재정 부양책을 타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곧바로 미국인에 대한 부양현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일선 의료진과 장기 요양병원 환자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될 두 번째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이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퇴임을 이틀 앞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 조작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에 대한 특검 임명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과 지질조사국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칼라우에어 화산이 폭발해 용암과 화산재, 증기구름을 뽑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신규 부양책 합의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대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비상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카운티 내 490여 개 업소들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는 현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로서리 마켓은 행정명령 와중에도 필수 업종이라 고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 확산세를 줄이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남가주 법원들이 최근 영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식당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도 영업 중인 식당을 단속하는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식당 영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의 가주 의원들은 서한에서 최근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가주 요식업협회와 샌디에고 스트립 클럽들이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가주 주류 통제국 ABC에 영업에 나선 식당을 단속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서한에 따르면 ABC가 영업 중인 식당들을 관계법령 25,601조항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하는 식당을 단속하는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601조항은 싸움이나 폭력, 공공장소, 술주정 행위 등을 방치할 경우 식당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속 대상인 식당들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업소들의 승소를 안겨준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주지사나 LA 카운티 보건국이 행정명령을 내렸어도 식당들이 정상적인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중단된 이후 식당들은 주류 통제국은 물론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방역 준수 미비 등의 이유로 수백 달러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가주 의원들은 이미 가주 전체 식당의 30% 정도가 폐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고 식당 영업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력을 발휘함으로써 요식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140만 명의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당업주들은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수백 달러의 벌금은 사형 선고와 같다며 단속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일선 의료진과 장기 요양병원 환자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될 두 번째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어저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차기 우선순위 대상자를 이같이 지목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교사와 식료품점 직원, 기타 필수 업종의 최전선 근로자들과 75세 이상 노인을 다음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 대상자로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집단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4,9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주 정부들은 이를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 교정시설, 대중교통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이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위험, 고전염 공동체 속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인 IC 1단계의 우선 접종 대상자도 표결했습니다. 여기에는 2순위 필수업종 노동자와 65에서 74세 노인, 16에서 64세의 성인 중 고위험 질환을 가진 사람 등 1억 2,900만 명이 포함됩니다. 2순위 필수업종에는 금융, 법률, 정보기술, 식품 서비스, 에너지, 교통, 물류, 언론과 미디어 등 10개 분야가 해당됩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모임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실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페사디나 지역 대형 한인교회인 추수반석교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 중지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9일자로 종교시설 관련 보건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종교시설에서 실내외 예배 및 모임이 허용되지만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퍼플 단계 지역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 대면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해오자 일부 교회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사법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건물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민당국의 단속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법행정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주내 법원에서 173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보다 28명이나 많았습니다.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들의 모임인 경운의 산하 경기장학재단의 34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8일 토요일 줌으로 열렸습니다. 경기장학재단은 매해 송년 모임에서 남가주 지역 경기동문 자녀와 손자녀 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활동과 리더십이 뛰어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학금 수여 행사가 줌으로 열렸습니다. 매해 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장학생 인원을 25명으로 26명으로 늘려 1인당 1,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인 사회가 고전하면서 장학금 기금 모금 여건이 다른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정희님 경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장학생들에게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사회 리더로서 각자의 재능을 사회를 돕는 데 활용하는 참 인격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6명 장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박형만 만희 복지재단 대표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맥도널드 상품권도 제공됐습니다. 지난 18일 타운 내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연말을 맞아 장난감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매년 연말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장난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행사를 육각길에 있는 이웃케어 클리닉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했습니다. 아텍의 커뮤니티 연말 장난감 나눠주기 캠페인, 쉘터 파트너십, 10 어드버타이징, 앤썸 블루크로스 등이 함께 기부한 1,500개의 인형, 자동차, 게임을 비롯한 1,500개의 장난감을 300여 가정에 나눠줬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남가주 한인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여름 한인타운 올림픽길에 준공된 주상복합 건물 만희매너를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통큰 기부로 화제를 모은 올드타이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정현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암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던 한인사회에 지난 여름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찾아들었습니다. LA의 아파트 재벌로 잘 알려진 올드타이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타운의 대동맥인 올림픽과 카탈리나 선상에 준공한 주상 복합 아파트 마니매너를 한인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력까지만 워낙 근검절약하는 생활 철학으로 유명한 박형만 이사장이 시가 4천만 달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을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인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재단인 만희복지재단에 귀속시킨다는 소식은 한인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암울한데 내 한 사람이나마 우리 교포사회 로스앤젤레스의 교포사회를 어떻게든지 좀 소망을 좀 보여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니매너 기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할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 각계에서 진짜 색안경을 끼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결심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내 자신에는 너무너무 감개무량하고 돈 벌어가지고 갑자기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삶을 지향해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청도 공주의 빈농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어떻게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향 공주의 불우이웃을 그리고 지난 6년 전부터는 이곳 LA의 소년소녀 가장, 무이탁 노인, 장애자들을 해마다 도와왔고 마니매너의 이번 사회환원으로 이 불우이웃 지원 사업은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약 1년 전부터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직을 다시 맡으면서 그새 남가주 한국학원을 분규단체에서 지정해제시키고 한국으로부터의 학원 지원금 문제도 정상화시키면서 원만한 매듭을 지어 올드타이머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진짜 내 일생에 모든 일을 제가 단체에 간섭하면서 관계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이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마지막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포들이 많이 지금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열심히 지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80대 박형만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잊은 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타운으로 출근해 비즈니스 업무와 단체 일을 보느라 동분서주합니다. 이렇게 실패나 이런 어려울 때 또 좌절하는 것은 패망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그동안에 침체됐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서 소망을 두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지난 18일 줌을 통해 2020년 연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을 비롯해 제리남 사장,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과 에이전트 300여 명,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재 한국에 출타 중인 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관점을 달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고 타운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0년 베스트 팀의 롤렌하이츠 브라이언 양과 애나양 에이전트가 1등, 롤렌하이츠의 앤디 황, 줄리 황 에이전트가 2등, 그리고 플러튼의 오수열, 오연수 팀이 3등을 수상했습니다. 개인팀에는 1등에 플러튼의 레나변 에이전트, 2등에 얼바인 써니김 에이전트, 3등에 코로나의 란조 에이전트가 수상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접종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영국발 승객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는 등 여행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부서인 초고속 작전팀은 미 전역에 백신을 보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비해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간도 30일까지로 늘어나 시골 지역 배송도 용이해졌다고 미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은 영국 등 유럽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확보된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o up to now,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that would be resistant to the vaccine. We can't exclude it, but it's not there now. 미 보건당국은 올해 말까지 2천만 회분을 접종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re now on offense against the virus. The vaccines we are distributing are going to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현지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입국 관련 추가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0만 회분의 백신이 의료진 등에게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영국에서 변이된 코로나19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과 아시아 등 40여 개국이 발빠르게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가격리로 충분하다며 입국 제한을 유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호주와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변이된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변이 코로나19 소식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영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프랑스로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선박에 화물만 실어 보내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Today. Problem? I am to go Spanish, but closing today. 독일도 이달 말까지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운항 중단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모색 중이라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 이어 캐나다도 72시간 동안 영국의 모든 항공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호주에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영국발 입국 금지를 유예했습니다. Everyone coming from the UK is going into 14 days of hotel quarantine, and they are at no risk as that quarantine works so successfully as it has done for the most part here in Australia since the beginning.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변이가 발견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We've detected that first, but we know already that the cases have been found in continental Europe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countries which have placed travel bans, thinking of the Netherlands, for example.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영국 외에 네덜란드와 덴마크, 호주에서도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며칠 전 영국에서 귀국한 한 명이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격리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는 CNN에 출연해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백신과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적 속성은 코로나19에 매우 특정한 것이어서 변이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백신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많은 다른 부위에 저항하는 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FDA 국장도 CNBC 방송에 출연해 변종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면서도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화이자 이사인 고틀립 전 국장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백신이나 이전에 형성된 면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면 단백질을 변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감과 같은 일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매우 빠르게 진화하지만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을 바꿀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간쯤이라며 단기간에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뀌진 않겠지만 오랜 기간 후 변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속속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원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미 기업들은 정상 출근을 재개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접종 의무화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안내 지침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업들은 백신을 의무화할 경우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거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적지 않은 데다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이달 전 직원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 전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먼저 백신을 맞아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사만 밝혔습니다. 대형 신용카드사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되도록 많은 직원이 백신을 받을 수 있게 독려하겠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고용 유지의 의무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한 여론조사 결과 30대 대기업의 거의 절반이 백신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자택 대피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 내려진 자택 대피령은 3주를 기한으로 하고 있어 오는 28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 병상이 급 부족한 현상을 겪는 현 시점에서는 자택 대피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지사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마크 갤리 가주 보건국 장관은 아직은 연장 결정을 내릴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 바이러스 확산세 추세로 볼 때 남가주와 샌호아킨 밸리 지역 모두 이달 28일에 자택 대피령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연장될 경우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위스콘신주의 보수 진영 판사를 맹비난하면서 주의회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등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대로면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도 민주당에 내줄 것이라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에게 선거 관련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위스콘신주 대법관인 브라이언 헤이지던을 거론하며 그가 자신의 지지로 주 대법관이 됐음에도 내게 반대표를 던졌다며 대선 소송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앞서 위스콘신 대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이지던 대법관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공격과 함께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이 정치가 아닌 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카민 뉴욕대 법대 교수를 지명하는 등 백악관 경제팀에 대한 추가 인선을 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카민 교수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에 낙점하고 인수위 국내 경제팀에 소속이 되고 있는 조엘 갬블을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카민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보로 일한 바 있다고 인수위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또 국가경제위원회 재정개혁 소비자보호국장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에 경제참모했던 바랏 라마무르티를 지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들 참모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을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를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더욱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들어온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이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범 커뮤니티 차원의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타운 내 타인종 단체들도 이번 캠페인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타운의 치안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인사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1일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올림픽 경찰 후원회를 비롯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이 올림픽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결성을 공표하고 LA 경찰국 예산 삭감과 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의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성명서와 청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 운동을 위한 비대위 위원장을 강일한 LA 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브래드리 올림픽 경찰서 회장이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상위와 경찰서 후원에 LA 평통을 중심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타운 내 타인종 단체들도 올림픽 경찰서 저지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브래드리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이 작성해 LA 시의원들에게 전달될 청원서에서 LA 경찰국의 추가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인사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치안 확보가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고 치안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이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올림픽 경찰서의 폐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딥펀딩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올림픽 경찰서가 없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성명서를 준비했고 시장님과 추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12명의 시의원님들께 저희가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강일한 LA 한인상의 회장은 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LA 10지구 시의원에게 올림픽 경찰서의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하고는 우리들이 이미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전하고 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도 지금 뭐라는 거 아니? 펀드는 자기는 뭐 없애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올림픽 스테이션을 안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발족을 하기로 했으며 마크 리들리 시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해 올림픽 경찰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공관의 입장을 별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곧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타운 내 비즈니스 업주들은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될 경우 타운 치안이 뚫리면서 비즈니스 업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남회관의 이상원 대표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도 뭐 상당히 한국 사람들 경관들이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해주고 치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꼭 필요하죠. 타운 주민들과 업주들은 한인타운 상권의 규모가 커지고 타운 내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타운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 인력이 늘어나야 마땅한데 거꾸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타운의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기 위해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 입국에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과학계에 당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극복과 K-방역 성과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이어 내년 우리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맞는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4나라뿐. 문 대통령은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기술개발 투자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4천억 원. 여기에 규제 혁신과 조세 감면 등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과학계인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정밀한 전략과 함께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의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 같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법리 공방이 중심인 집행정지 신문엔 보통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도 특별 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판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 가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앞선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지만 이번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제가했다는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본안에서 이 부분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임시적 단계에서 바로 대통령이 제가까지 한 징계를 법원이 배척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원은 오늘 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더군다나 대통령 제가까지 난 징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지난번 직무정지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을 폭넓게 고려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뒤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인데다 지난 2017년 한 차례 연대에 실패했던 기억도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처음 손을 잡은 건 대선 열흘 전인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제안했던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별다른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데다 안 대표가 결국 패배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만을 남겼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는 거듭되는 안 대표 관련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안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보였던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당내 다수 후보들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박 대선 주자급 인사까지 후보로 등장한다면 불협화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제 안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화상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크게 신경 쓸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택한 안 대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입니다. 공정 경쟁만 보장된다면 국민의힘과의 통합 경선도 수용하겠다더니 한 발짝 더 나아가 서울시 야권 연합정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야권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후 정권 교체까지 이루자는 구상입니다.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 모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선 주도권 경쟁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 신규 부양책 합의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산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7.40포인트, 0.12% 상승한 3216.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49포인트, 0.39% 하락한 3694.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12포인트, 0.1% 내린 12,742.5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S&P 500지수 편입 후 첫 거래를 맞은 테슬라 주가가 6.5%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05% 하락했고 산업주는 0.58% 내렸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1.24% 올랐고 기술주도 0.07% 상승했습니다. 영국에서 번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공포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6% 떨어진 47.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항공 등 교통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원유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인도분 금은 온스당 0.3% 내린 1882.8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 지역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지만 수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가운데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대로 낮 기온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4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6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